슬픈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가끔 저 여권 관계자가 해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하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그 실체가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무속 관련해서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끝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서 그 얘기 살짝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아기보살, 이 연평도 등 서해 5도 일대에서 북한의 포격을 유도하고 이후 반격해서 국지전을 일으킨다. 그리고 나서 북한으로부터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연평도 등에서 계엄의 명분을 만들고 정치인을 해상에서 사살한 뒤 은폐하려던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수본 특수단에서. 왜 그러면 굳이 사살해서 연평도까지 끌고 가가지고 버리려고 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북한 소행이라고 이제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렇죠. 이제 그런 의심인 네.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어제 김병주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외교적 사안도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홍장원 1차장이 내가 지금 이거 다 말하면 나라가 뒤집힐 일이다. 이게 무슨 건지 혹시 알고 계시냐라고 하니까 김병주 의원이 한숨을 쉬시면서 제가 들은 거를 지금 다 얘기해도 정말 나라가 뒤집히고 이미 뒤집어졌는데 네, 더 뒤집힐 놀랄 만한 만한 일이 일이 있다는 있다. 거죠. 그리고 야. 외교적 문제가 될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교적 문제가 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한미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일 수 주한미군일 수도 있고 예. 저는 근데 어떤 생각이 중국? 드냐면 예. 중국과 미국 이렇게 관계가 네, 돼.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1952년도에 있었던 금성산 사건처럼 네. 그냥 뭐 그렇게 우리 내부에서 이승만식 해법이 네. 아니라 이거는 국제사회를 뒤흔들 만한 생각까지도 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홍장원 1차장이 이거 미친 엑스로구나 해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받아 적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 맥락이 다 있는 네. 것은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보기 근데 시작해요. 저는 진짜로 이게 나쁜 게 네. 사실 보수가 네.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안 보고 네. 사실 북한의 굉장히 침략 같은 것들에 네.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사건이 2002년도 6월에 있었던 연평해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북한 함대가 포사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참수리 3호 7호정이죠. 네.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참혹한 결과였고 그걸 기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보수가 상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연평도에 가서 이런 일을 기획하려고 했다? 북풍을 기획하려고 했다? 어찌 예.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게 예. 보수의 정신에서.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보수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그 연세가 드신 70대 이상은 전쟁에 대한 공포가 크잖아요. 6.25를 겪은 분들은. 그런데 이 전쟁을 획책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거 보수가 특히 광화문에 그러니까요. 나와 네. 있는 그 어르신들이 이 용납할 수 있는 건가? 오히려 네. 그분들이 더 엄정하게 선을 긋고 그렇습니다. 너는 이제 국가의 반역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되죠. 거거든요. 그래서 조갑재 씨가 그렇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진짜 보수의 가치가 그렇게 예, 드러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저 두 가지 얘기. 내란 수괴고 윤석열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그 잔당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건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12월 12일 날 피의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때 이례적으로 무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냐면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랬죠. 예, 예.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붙잡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네. 뭐 그래서 뭐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정박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마오닝 그 중국 정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맞아요. 또 입장을 낸 브리핑을 바가 있죠. 네.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굳이 특정 국가와 관계된 거명을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지적하고 이것은 네. 싸우자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외교적으로 절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치밀하거나 뭐 하지도 못한 게 네. 사실은 우리가 북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우방 국가로 중국을 비난하는 소재로 삼는 건데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중국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국정원 보려고 드론 띄웠다 의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 때문에 그런 건데 요즘 보잖아요. 북한하고 중국 사이가 안 좋습니다. 맞아요. 네. 러시아 때문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좋아요. 그럼 좀 동맹의 동맹. 예. 이런 비난을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좀 해달라. 말이 좀 되게 과학 한 해줘라. 10%좀 얹어 달라 줘 보니까. 예. 아니 네. 나 과학까지도 바라지 않아. 과학은 무슨 과학? 그냥 뉴스만 좀 봐줘라. 이거 산수입니다. 예, 산수. 예, 산수. 1박 2일은 예. 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과학까지는 뭐 예.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예컨의 MA 아닙니다. 뉴스만 좀 보고 하자. 예? 제발 좀 그러니까요. 뉴스만 예. 좀 보고 뉴스만 봐도 국제 뉴스만 봐도 신문만 봐도 이런 소리는 못 해요. 근데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뭔가 획책하려고 했던 음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라의 안위와 우리 전반의 평화, 국민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화난 것 그리고 본인의 복수심 혹은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어떤 사사로운 감정 네. 같은 것으로 국가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게 지난 2년 반 동안에 저희가 설마 했던 그 의혹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무엇을 해도 자격이 없는 상황인 것인데 네. 이것들을 빨리 이제 탄핵안을 이제 헌법재판소로 통과시키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 정당한 어떤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대가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계엄이라고 하는 사태가 일어난 지 12월 3일에서부터 우리가 25일까지 오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22일이 지났는데도 예. 뭔가 제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 해소되는 게 없다라고 네. 하는 것도 좀 우리가 그렇습니다. 좀 책임감 예, 느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